여기까지 이렇게 줄이고 이제 시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면요. 유학에서 시는 뭐냐? 딱 한마디로 시는 던집니다. 이 지라는 건 속내입니다. 아까 성지 여기에 꾸밈 없는 원초적 떨림 이게 지예요. 원초적 자발성 지. 시라는 것은 원초적 자발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게 시언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있어서 꾸민다. 그럼 벌써 품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의자연의 시를 최고의 시로 놓은 이유. 왜 지가 원초적 떨림인데 꾸밈이 없는 세계인데 꾸며놨으니까. 나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근데 나의 속내는 여러 속내죠. 이 물이 나의 심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와 타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와 동물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와 식물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와 이렇게 어떤 국가적인 일일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서양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와 지구, 별, 태양, 우주하고 만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 물 어떤 대상을 만나고 깊게 만나냐에 따라서 예술이 또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시인인데 그렇다면 시인의 특성은 생애 교감이 제일 뛰어난 겁니다. 악가무에 비하면 떨어져요. 시인은. 악가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렇지만 일반인에 비하면 악가무 다음에 시, 서, 화거든요. 유형으로 드러내는 사람 중에서는 시인이 뛰어나요. 떨림, 교감. 이게 시인이 이렇게 신경 쇠약이 걸리고 그 다음에 미쳐버리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 떨림을 주체를 못해요. 왜? 외부의 떨림이 좋은 떨림이 오면 좋지만 폭압적인 떨림이 온다. 인권을 유린하는 떨림이 온다. 민중을 억압하는 떨림이 온다. 못 견뎌요. 그래서 뛰어들거나 아니냐 그러면 살짝 정신을 놓습니다. 떨림은 잘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을 옛말에 천형이라고 했거든요. 천형. 하늘의 형벌을 타고난 사람들, 예술가들. 천지성, 성지욕을 그렇게 안 느끼면 인간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살기 쉬울 텐데 제일 먼저 감지하니까. 그리고 그걸 감지하면 좀 숨기고 살면 좋을 텐데 좀 숨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못 숨겨요. 그게 천형입니다. 아주 거룩한 훈장이에요. 천형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나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령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생명의 전령. 천둥번개와 같아요. 우리가 세속에 내몰렸을 때 봄을 알리는 천둥번개가 쳐서 만물을 소생시킬 때 우리의 영혼을 가성시킵니다. 과연 내가 시의 길에 있다면 내가 그런 시인인가? 예술에 종사한다면 과연 내가 그런 예술가인가?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대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천, 생명, 자연시, 생로병사, 생장, 수장 이런 것들이고요. 지는 역사, 서사시, 참여시, 흥망성쇠를 다루고 이는 인간, 순수시, 서정시, 내용은 희노, 예락을 다룹니다. 대작들은 전부 다 천지인이 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의 효용성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좀 세속적 표현인데요. 시를 읽었을 때 우리 독자들한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시의 작용. 이것은 논어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면 논어에 이런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논어를 보시면 시에 대해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서 나온 것을 하나 해가지고 용어를 6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의 효용성은 6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흥. 두 번째, 관. 세 번째, 군. 네 번째, 원.
다섯 번째 사, 여섯 번째 식. 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는 가히 흥이며 시는 흥기시킬 수 있으며 가히 관이며 시는 관찰 관통할 수 있으며 가히 군이며 시는 무리 지을 수 있으며 가히 원이며 가히 원망할 수 있으며 가히 아니 미지 사부하며 가까이는 부모를 섬기고 원지 사부하며 멀리는 인군을 섬기며 거기서 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 조수 초목지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와 목과 동물들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 왜? 상징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비유로서.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물을 가지고서 은유와 비유, 상징을 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 이게 다시그 조수 초목지명입니다. 조수,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여섯 가지입니다. 시인은 이 여섯 가지를 교감한 다음에 시를 통해서 원든 원치 않든 간에 남한테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첫 번째, 흥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속내를 쑥 나도 모르게 일깨우는 게 흥입니다. 어떤 시인의 시를 보고서 그림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내 속내가 싹 솟아나요. 이게 흥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원초적 자발성이 깨어나면 좋겠죠.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흥이라는 것은 도덕적 가치로 말하면 선입니다. 선. 선심이 나도 모르게 딱 일어나는. 그동안 매몰시켰던, 매몰됐던 선심이 쫙 쏟아납니다. 그 다음에 관. 시를 보냐 그러면 그 시인을 간파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인은 시대와도 교감하기 때문에 시대도 간파할 수 있어요. 그게 가히 관입니다. 자연현상도 알 수 있습니다. 천지인을 말하니까 인간도 알 수 있고 역사도 알 수 있고 자연도 알 수 있어요. 그게 관이에요.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군. 공감을 하냐 그러면 그 시를 통해서 무리가 지어집니다. 그게 무리 군자입니다. 새마을운동이 대표적입니다. 그걸로 우리나라 전체가 새벽만 되면 무리 짓잖아요. 네, 이걸 이용한 게 그게 누구였냐면 그 이후로 가장 이런 노래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그 투표가 언제였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나온 거 다 바꿔. 젊은 연예인을 당신은 연세가 있습니까? 정반대로 젊고 활동적인 연예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바꾸라고. 그래서 그거 바꿨잖아요. 그게 군입니다. 무리집. 모든 행사했을 때 처음과 끝을 뭘로 합니까? 다 노래로 합니다. 노래에는 반드시 가사가 들어가요. 그게 시입니다. 무리 짓는 거, 무리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원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냐 그러면 격합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될 분들은 공감대도 형성 안 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시를 통한 원망은 걸러지고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망이 아니라 이때는 공분이에요. 공통적인 분노. 그래서 그 상대 그 다음에 시절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게 원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하다가 뭐가 걸립니까? 필화 사건이라고. 폭군들은 이 원을 하면 반드시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인간의 문제도 다루니까 어떻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가. 내적으로는 가정생활, 이게 가까이 부모님을 섬기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사회생활, 이게 멀리 인군을 섬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똑 떨어진다. 시를 보면. 그래서 부부지간에 그런 애달픈 사랑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 한 명 있죠. 얼굴 없는 시인이었다고.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입니까?
그렇죠. 도정환 시인 같은 경우. 그 인간의 문제, 애틋한 남녀의 문제, 그것을 해서 감성을 울리잖아요. 근데 책으로 낸 것도 아닌데 손에 손으로 전해져가지고 서로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인간의 문제만 쓰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비로와 가지고 상징체계로 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있겠잖아요. 나중에 실제 그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가지고서 이걸 하는 케이스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냐 그러면 그 표출도 아름답고 내용도 차게 됩니다. 이게 진미 진선인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시경입니다. 시경. 이제 시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경은 중국 문학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에 관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언제쯤 나왔냐면 BC 11세기에서 BC 7세기 더 내려오냐 그러면 BC 6세기의 작품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 하면 올라가면 3000년 전, 그 다음에 2600에서 700년 전의 시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 그게 천성이고 성지 욕이기 때문이죠. 시의 정신. 근데 여기에 뭐냐 그러면 지금 그 인류에 남아있는 시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시랍니다. 이게 시경이. 근데 중국에 보냐 그러면 크게 두 시의 유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경을 중심으로 하는 유파가 있고 하나는 초사를 중심으로 하는 유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은 물이 동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크게 하나는 천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는 인을 중심으로 합니다. 시경은 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인이 같이 가는데 인이 50이지. 초사는 천이 51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제약을 강하게 받는 겁니다. 시경은 중국으로 했을 때 북방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초사는 남방에 위치합니다. 북방은 말 그대로 사람이 자연과의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남방이라는 것은 역시 인간이 어찌할 수 없어요.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이 와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시경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강조하고 노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사는 인간이 할 일이 한계가 있어요. 남방문학이라는 것은. 그런 정신을 대표한 게 북방의 철학은 유학이요. 남방의 철학은 노장입니다. 그럼 내용적으로 크게 봤을 때 북방은 현실 중심이고 그 다음에 분투, 고분 분투하는 것, 그 다음에 질박합니다. 이걸 후대로 이은 사람은 두보입니다. 그래서 두보를 시성이라고 합니다. 시성.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초사는 또 이소경이라고 있죠. 거기에는 뭐냐 그러면 자연, 그 다음에 세상 초탈, 우주와 하나 되려면 그 다음에 조금 우수에 젖어 있고 문투가 굉장히 화려해요. 그게 남방문학과 북방문학의 차이랍니다. 근데 저희가 할 것은 시경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런 약 400년에서 500년의 글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언제 이게 글로 정리됐을까? 언제 정리되냐면 이게 최종적으로 된 것은 공자에 의해서 정리가 됐답니다. 근데 이게 공자에 의해서 정리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나라 것들이 전부 이렇게 모아졌는데 그 모은 방식은 첫 번째 헌시, 시를 중앙에 바쳐요. 이게 헌시입니다. 두 번째 채시, 국가에서 국민들의 동태, 그 다음에 국가 시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 걸 알기 위해서 그쪽 전문 관리를 기용해 가지고 시들을 모으게 합니다. 이게 채시예요. 민심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음악에 실어 가지고 좋은 걸 하냐 그러면
민심을 교화하는 측면까지 있어요. 이것들은 악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시를 음악에 실어가지고 이것을 전 나라로 보급을 합니다. 마을까지. 이게 바로 시의 사회적인 그 다음에 국가의 도구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나중에 주석사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시경은 바로 공자가 헌시와 채시로 되어 있는 것을 쓸데없는 것은 다 깎아버렸대요. 그래서 산시라고 그럽니다. 깎을 산자. 그래서 지금 현행 남아있는 것은 제목으로 했을 때는 311편인데 제목만 있고 내용이 6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305편만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악과 무가 동시에 가기 때문에 시경은 요즘 말로 하면 가사집입니다. 노래 가사집. 그럼 거기에 이렇게 노래를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감스럽게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답니다. 그러면 이게 음악에 실어지면 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춤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뭐 하나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이게 음악 연주가 없기 때문에 춤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세 개가 동시였는데 시경이라는 것은 지금은 3분의 1 가사만 남아있다.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있다는 반증을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그게 종묘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제략입니다. 종묘제략. 악은 가와 무를 시, 가, 무를 다 포함한 게 악이에요. 종묘제략 보면 우리나라 건국부터 이렇게 쭉 되는 가사가 있고 그것을 악기에 실어 연주하고 그것을 춤으로 일무로 구현하잖아요. 예전에 시경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공자가 산시의 주인공으로 보냐냐 그러면 논어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위 반노연후에 공자께서 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온 이후에 아송이 각듣기소라. 시경의 내용이 풍아송으로 되어 있는데 아와 송이 각각 제자리를 얻었다. 이게 현행대로 편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개로 흩어져 있다가 바로 아송이 각듣기소라 해서 공자가 산시의 주인공이다. 이 증거를 댑니다. 그 다음에 내용으로 보냐 그러면 공자가 논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 300편을 이런이 폐지하면 시 300을 이런이 폐지하면 왈 사무사라. 시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뭔가 생각에 사감이 없는 것, 사트감이 없는 것, 이게 시경의 처음과 끝이랍니다. 시경 안에 있는 글귀를 따와가지고 공자가 총평을 한 겁니다. 당신이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시경에 있는 글귀예요, 저게 사무사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시인은 언지라, 지인은 무사예요. 속내가 꾸미는 거 없어요. 그냥 폭 솟아오른 겁니다. 지와 무사는 같아요. 예술 작품으로 들었으니까 인위적인 사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순수하다. 꾸밈뿐만이 아니라 사한 것이 없다 있네. 사트다. 그러면 당연히 시를 보면 뭘 알 수 있겠어요? 작게는 나, 크게는 요즘 우리나라 국가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왜? 사, 무, 사가 시의 본질이니까. 사무사. 근데 시경에 보시냐 그러면 아주 요즘 말로 하냐 그러면 굉장히 음란해요. 속에 보냐 그러면 이성 관계가 주종을 이루는 게 그 풍이거든요. 근데 풍에 보냐 그러면 건전한 이성 관계도 있지만 아주 건전하지 않는 이성 관계가 많아요. 바람둥이가 꼬시는 것도 있고 불륜 관계도 있고 또 불륜 관계도 있고 인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경이 사무사라면 그런 거 불륜
뭐 바람둥이 이런 것은 조금 사회에 해당되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싫었을까? 이게 바로 권선징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은 이놈을 보고서 모델로 삼으라고 그러고 나쁜 것을 굳이 해놓은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이게 시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사회성. 나쁜 시를 놓는 것은 징악하기 위해서 해놨대요. 그래서 유학은 이렇게 음과 양을 다 인간의 양면성을 전부 인정하고 조율하려는 게 유학의 예술성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유학 예술성은 화입니다. 화, 중화. 선만 드러내고 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좋은 세계로 나아가게 제항시킨답니다. 권선징악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시의 내용도 보면 평화로울 때, 개인이 평화로울 때나 국가가 평화로우면 그 시의 내용이나 이 표현이 화평하게 나온답니다. 화평하게. 만약에 이 사람이 분노에 차여 있다. 시절이 아주 폭압적이다 그러면 분노가 표출된대요. 이제 이분이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 시대가 망해버렸다. 그러면 애원조로 나온대요. 평화일 때는 화평하게, 그 다음에 아주 살기 어려울 때 그때는 분노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는 애원으로 나온다. 이게 엘레지의 여왕 나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엘레지. 그 다음에 헤비메탈이 언제 나왔습니까? 시대랑 같이 가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복속당했을 때는 슬픔, 엘레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회가 경제가 올라가면서 민주화에 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갈아엎는 자유를 주장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는 너무 침체돼서 문제고, 그래서 좋은 뛰어난 작품은 낙이 부름하고 즐겁되 덕도를 넘지 않고 예의 불상이라 슬프되 마음의 상심까지는 안 간대요. 왜? 희노애락 작용을 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중을 잡았을 때 멋들어진 시인 것이지 중을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파격이다. 품격이 떨어진다. 이게 유학의 예술론 중에 하나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더 구체적으로 독법을 한 다음에 그 독법을 가지고 신경의 시를 실제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